안녕하세요. 생각 없이 샀는데 1등, 전액을 아내에게 줬다 라고 하는 화제 행운의 주인공들에 대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 뭐 이제 판매 가격은 1,000원인 이제 복권이죠. 근데 1등 당첨금이 5억이 됩니다. 69회차 1등 당첨자 A씨는 사타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거나 출장 가면 담배 음료수 구입하러 편의점에 가는데 계산하다가 복권이 보이면 생각 없이 잔돈으로 구입한답니다. 그리고 구입한 복권은 확인하지 않고 몇 달 모았다가 한꺼번에 당첨을 확인하는데 며칠 전에 오랫동안 모아둔 복권의 당첨을 확인하면서 1등 당첨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1등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도 크게 유동하지 않았답니다. 대려 사업 실패 등으로 생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0회차 1등 당첨자 B씨는 또 강원도 원주시에서 복권 구입했다가 행운을 거머쥐었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5억 당첨금을 전부 다 선물로 예정으로 줄 거다라고 하네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댓글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로또 1등도 좋지, 전액을 아내에게. 이 말 자체가 더 대단하다고 하네요. 남편을 잘 당첨받았답니다. 5억을 와이프한테 다 줬다고 대단한 분이다. 나 같으면 1,000만원을 종이백에 담고 트렁크 구석에다 짱 박아놓고 조금씩 쓰고 나머지 4억 9천은 통장에 입금시키고 이럴 건데 와이프한테 다 줬다고 하니까 그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네요. 5억 당첨이면 세금 제하면 3억 얼마가 된다라고 하네요. 이러고 이런 얘기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절대 알리지 말아야 된다. 복권 당첨된 사람의 300만원과 일반인의 300만원은 가치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세금 떼고 나면 3억 6,800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네요. 대단하죠. 요즘 댓글을 보면 참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전액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남성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복이 그에게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단하죠. 요즘 5억이 돈인가 혼자 꽁치고 쓰기엔 너무 적다. 쿨하게 남편 노릇한 게 평생 마누라한테 존경받으며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광고성 낚시거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전액 아내에게 줬다는 부분에서 이 기사는 여자가 썼으리라고 확신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참 주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네요. 1등 있긴 하냐. 이런 얘기들. 사업 실패로 빚진 사람이 어떻게 당첨 사실을 알고도 덤덤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소설을 썼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랬건 저랬건 간에 저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 복권 당첨됐다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희망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런 생각도 해보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힘들잖아요. 복권 사서 복권 맞춰보면서 잠시 잠깐 동안 기분이 좋다 이러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적석 복권을 몇 달 모았다가 한 번에 당첨하긴 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소설 쓰는 거다. 광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보자고요. 이랬건 저랬건 복권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복권을 좀 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은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의도로 저걸 만든 게 아닌가. 이런 기사를 내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확실한 건 복권 너무 사서 너무 큰 욕심 부리지는 않아야 되겠다. 매주 복권만 사다가는 이제 용돈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 생각보다는 좀 현실을 내다보고 복권으로 당첨될 생각보다 그냥 일상에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게 낫겠죠. 그게 좀 더 낫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로또 너무 좋아하고 복권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여행을 바라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기대가 생각처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이 더 크고 일상생활이 좀 더 지겹고 재미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곁에 가족이 있고 가족들과 맛있는 거, 뭐 분식집에 가서 뭐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김밥 한 줄을 먹어도 웃으면서 기분 좋게 얘기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다? 그게 감사한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점점 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권에 기대게끔 되어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삶을 조금만 냉정하게 내다보고 좀 더 차분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복권으로 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복권으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좀 잘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복권, 그 복권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권으로 뭔가 큰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하루하루가 무섭고 힘들다 보니까는 밑바닥 인생이 답답하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으니까 매일 로또 복권에 기대를 거는 거죠. 다른 데 기댈 희망이 없다 보니까 비트하고 연끌하고 비트코인 사고 했다가 인생이 많이 망가졌죠. 함부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경제 대공황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겁내야 됩니다. 지금의 삶을 잘 붙들어 매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함부로 남에게 기대서는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마음을 먹었다가 그 남에게 당하기 십상입니다. 투기나 욕망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비투하고 연끌한 이들이 대거 몰락합니다. 우리 사회에 재앙이 되고 우리 사회에 재물이 됩니다. 기득권들이 이미 그들을 하청민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작정을 했고 이미 노예 신세가 됐습니다. 아직도 걸려드는 이 중에서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뭐 복권 사고 로또 사고 또 투기하겠죠. 한데 그냥 흥미 삼아서 재미 삼아서 로또를 사는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814만 분의 1인 로또에 희망을 거는 건 좀 어리석은 짓 아닌가라는 겁니다. 당첨되길 바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고 복권 사서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으면 됐다라는 거죠. 그 즐거운 상상하는 값어치로 복권을 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집도 사고 뭐 세계 일주도 하고 뭐 이래저래 여유를 부리고 싶다. 그런 마음 갖는 거. 그 정도죠. 그 이상을 바라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정선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정선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카지노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몇 억을 단숨에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팔자도 고치고 싶어 하죠. 근데 정성 카지노의 낭인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무료 급소에 모여들고 재산 탕진하고 밥 한 끼 먹고 또 로또 사고 뭐 이래저래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삶을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한답니다. 물론 뭐 로또 사는 거 가지고 복권 사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얘기할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상생활에서 작은 즐거움으로 복권을 사는 거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복권이나 뭐 로또 사는 걸 매주 사고 매일 사고 정말 거기에 한 달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쓰는 그건 집착이고 또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 도박장에 데려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3대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 도박이라고 합니다. 물론 복권과 도박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같은 의미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 그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둔해 보이는 저축이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음을 요즘 와서 부쩍 느낍니다. 감사합니다.